이상민 의원, 도대체 왜 이러나? 이상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대한 구상권 포기에도 모자라 제3자 변제를 국민 세금으로 배상하자는 헛소리를 또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작년 8월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강제징용은 일본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완강히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실현하려면 우리 정부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대일 구상권을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에도 이 같은 나의 대의 변제 방안에 공감하는 의원이 과반 이상인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 피해자 측을 진정성 있게 설득한다면 나도 민주당 동료들을 설득해 윤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해법에 대해 저도 윤석열 정부 안과는 조금 다르지만 제3자 채무변제 방법밖에 없다며 원래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상민 의원은 아예 우리 국가적,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우리 세금으로 배상하자며 돈 몇 푼 가지고 마치 일본한테 구걸할 게 아니라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고 그러나 배상 책임은 우리가 제3자 채무변제 형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왜 이렇게 상습적으로 당론에 따르지 않고 돌출 발언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이상민 의원이 대전 유성구에서 5선씩이나 했다 보니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 피로감도 높아진 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비토감도 심하니 슬슬 국민의힘의 문을 두드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당대표 외에 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대해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고분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전혀 판을 읽지 못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대전 유성구는 내년에 지역구 의원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7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외국 정상 초청 방식에는 1등급 국빈, 2등급 공빈, 3등급 공식 실무 방문 빈객, 4등급 실무 방문 빈객의 4개 등급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격이 낮은 실무 방문 빈객으로 방문했다며 일본 신문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과 공빈이 아닌 실무 방문 대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앞서 공영방송인 NHK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게 요구했고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반면 독도를 제외한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했을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간 모양입니다. 2008년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겠다는 일본 총리의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내용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일본의 저자세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 일본 언론의 반응이 정말 가관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 산케이 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17일자 사설에서 2018년 말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한 한국 측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자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 방위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막의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며 무조건 낙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견해라며 일본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으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본의 속국입니까?
일본에게 경제, 문화, 국방 등 어느 면에서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팔아 스스로 일본의 가랑이 사이를 기르고 하는 걸까요? 경찰, 이태원 참사 사상자 450명 카드 사용 내역 조회했다. 지난 17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2월 유가족분들로부터 경찰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보고자 했다는데 그중엔 통장거래 내역을 조회했다고 통지서를 받은 분도 계셨다고 전했습니다. 의원실이 확인해보니 경찰은 지난 1월 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등 총 45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였는지 의문입니다. 특수본 수사 진행 중이던 11월 중순 처음에 경찰은 저녁 7시에서 11시 가장 붐비는 시간에 한정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확보하려 했으나 담당 검사가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고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월 중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바뀌자 거꾸로 검사가 29일 당일 전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교통기능 이용 내역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은 또다시 2차 가해를 겪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의 무리한 마약 수사 정황도 드러났는데 일부 유가족들은 이런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이와 엮으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굴종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서는 사태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는 이 정권,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기억해야 할 뉴스TV였습니다.